오늘의 리뷰는 SMP 가오 이카로스 22년 7월 18일에 일본에서 출시를 했고 안에 상자가 4개가 들어있거든요. 각각 2,200엔입니다. 국내에서는 한 세트로 11만 4,400원에 예약을 받고 판매를 했고 얼마 전에 출시를 했었어요.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1, 2, 3, 4번으로 상자들이 들어가 있고 1번이 가오 팔콘 A, 2번이 가오 팔콘 B, 3번이 가오 지라프, 가오 디어스, 그리고 4번이 라이노스 앤 마딜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라이노스 앤 마딜로의 추가 파츠가 이카로스에 들어가는 추가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카로스용 추가 파츠보다는 그냥 특전 파츠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내용물을 좀 꺼내보면은 이제 상자 4개가 나오고 상자 디자인은 과거 그 DX 느낌 나도록 제대로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저는 여기 분리되어 있는 요 이제 파워 애니멀들. 특히나 이 팔콘의 구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거 참 보기 좋았고요. 박스 옆면에는 이제 합체하는 파워 애니멀들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는 그냥 시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이었고 뒷면은 공식 이미지들과 가오 이카로스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합체 후에도 뭐 이제 디펜스 모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눈의 형태를 바꿔줄 수 있다든가 기믹을 설명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파워 애니멀들이 집결되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거 오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중에 띄우는 건 좀 어렵더라도 얘들은 그래도 나머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에 나온 다른 이제 가오렌자의 로봇을 모아보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각각의 상자 구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상자 가오 팔콘 A 파츠입니다. 이쪽에 스티커가 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 가오 이카로스 A 파츠에는 도색이 발바닥이랑 머리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이 옆에서 보이는 금장들은 다 스티커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이제 꼬리 부분도 크게 스티커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컸던 것 같고요. 부분 도색되어 있는 게 안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꼬리에 이 작은 부분 있죠? 이 작은 이 다이아 모양? 요 모양의 금색은 요거는 도색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오 팔콘 A의 이제 조립 매뉴얼 그리고 가오 이카로스로 변형 합체 매뉴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이 2번 상자죠. 가오 이카로스 B입니다. 여기는 가오 이카로스의 날개만 들어있어요. 그치만 날개에도 부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놀라웠던 부분이고요. 검은 색깔 파츠랑 요 빨간 색깔의 요 이게 물방울 모양이라 그랬나? 요 금색들은 다 도색인데 이 위에 작은 부분들은 이거는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뉴얼이야 당연하지만 이제 가오 팔콘 B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가오 팔콘의 이제 파워 애니멀 넘버는 13번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과 실 전부 다 13번을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특히나 놀라웠던 거는 이 눈동자 모양인데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처음에 가오 이카로스를 공개할 때는 스티커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클리어 파츠에다가 탐포인쇄하는 걸로 구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란 눈동자도 그렇고 이 금색깔 눈동자도 그렇고요. 이 앞면에는 흰색깔 부분이 되어 있어요.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뒷면에 눈동자는 뒷면에 이제 탐포인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반짝이는 게 보이죠. 나머지 흰색이나 빨간색 부분은 빛 반사가 많이 없지만 확실히 눈동자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빛 반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파츠 교체도 간단해요. 이 눈망울 부분을 그냥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파츠가 떨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파츠 교체 쏙! 간단하죠?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막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오 팔콘 A와 B가 만나서 가오 팔콘의 완성! 가오 팔콘이 완성이 됐습니다.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놀랄 정도로 큽니다. 이야, 이거 박력이 어마어마해요. 나머지 파워 애니멀들도 한번 쭉 본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가오 지라프 그리고 가오 디어스입니다. 각각 14, 15번의 파워 애니멀 넘버가 붙어있죠. 지라프 같은 경우는 이 필살기를 쓸 때의 파츠도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은색은 기본적으로 도색입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장착이 되기도 해서 상당히 디테일 좋다, 요런 부분 괜찮네, 요거 센스 있다 싶었고요. 그리고 이 눈 부분은 스티커를 빨간색을 쓸래 은색을 쓸래 내가 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은색에 검은 색깔 줄이가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상자가 가오 라이노스엔 가오 마딜로인데 요거는 이미 한번 가오 머슬에서 싹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똑같습니다. 스티커도 똑같고요. 남는 스티커도 똑같기 때문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여기 추가 파츠들도 똑같고요. 다만 이제 이카로스 세트를 샀을 때의 특전 파츠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액션 베이스입니다. 이카로스 자체를 띄울 수도 있는 베이스인데 이 베이스의 모양이 천공섬이더라고요. 아니 이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센스 있는 부속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같은 런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가오 이카로스의 또 다른 합체죠. Another Foot and Arm 했을 때 거기서 사용을 하는 크로코다일의 창을 이펙트, 그 창 끝에 달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이제 가오 렌자 상품을 다 모았다면은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펙트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속되어 있는 파워 애니멀들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일단은 가오 이카로스가 매우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날개 때문인진 몰라도 혼자 뒤에 있더라도, 아무리 혼자 뒤에 있더라도 사이즈적으로 좀 압도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오 이카로스만의 특권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아니 뭐 근데 그도 그럴 게, 얘들은 이제 지라프라든가 디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팔이 되는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체부터 날개까지 다 담당을 해야 되니 사이즈가 커야 되긴 하겠죠. 자, 일단 가오 이카로스입니다. 날개를 완전히 펼쳐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날개를 완전히 펼쳤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오 이카로스로 합체했을 때 사이즈잖아요.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0cm 자르게 가지고 와서 끝부분 딱 맞춰서 한쪽 날개 끝에서 이 이중관절 되어 있는 이 관절 중앙까지가 딱 30cm고요 지금.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재보면은 여기가 18cm 돼요. 그러면 48cm란 소린데, 와우! 날개 끝에서 끝까지 해서 48cm, 약 50cm가량 된다고 봐야겠네요. 다만 이 거대한 날개를 지탱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날개 관절들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저는 조립했을 때 이 지금 화면상의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왼쪽 날개의 가장 첫 번째, 안쪽에서 첫 번째 관절,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타이트한 관절 같은 경우는 그냥 만지면 안 되고요. 움직일 때 이 중앙부에 내가 힘을 조절하기 위한 지지대 같은 손가락을 하나 두고, 그러니까 지금 검지로 지지대를 두고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짧게 잡고 천천히 움직이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 관절, 이게 하필이면은 이 관절 링 부분 있죠. 여기가 밀착이 안 돼 있고 중간에 프라판 같은 거에 이게 붕 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기가 부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까딱하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부분들은 저 정도로 이렇게 지지대 잡고 막 이렇게 짧게 잡고 막 이렇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적당히, 매우 적당히 스무스하거든요. 여기 이제 왼쪽 날개의 다른 부분들도 그래요. 적당히 스무스해요. 적당히 타이트하고 나쁘지 않네. 근데 여기는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이렇게 타이트한 관절뿐만 아니라 웬만한 프라모델이나 완구를 만지실 때도 관절 움직일 때는 짧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짧게 잡고 움직이는 게 안전해요. 자, 그래서 팔콘의 머리 부분, 머리는 스티커 사용하는 거 없이 전부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색, 초록색, 검은색, 빨간색까지 전부 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이 노란색은 일반 파츠지만 이 중앙에 흰색이나 빨간 색깔 부분은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잘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가오 이카로스의 머리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깔끔합니다. 이마에도 이 팔콘의 머리가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또 있기도 하고, 눈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도색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몸통 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어깨 조인트가 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약간의 디테일들 이런 거 좀 구경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가면은 다리는 다 스티커입니다. 금색 라인이나 금색 부분 전부 다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대로 다리를 내려오면은 잘 보면 다리에도 디테일이 조금 있어요. 여기도 살짝씩 이렇게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발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가슴이 되는 부분인데 이 검은 색깔 라인 있죠. 검은 색깔 라인과 이 발톱 뒤쪽에 있는 발톱, 여기 금색은 도색인데 중간에 있는 빨간색 있죠. 이 부분, 정확히 금색 라인이 빨간색과 함께 스티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스티커 자체의 난이도가. 그리고 등 부분을 보면은 등 부분은 전부 다 금색은 다 스티커예요. 전부 다 스티커다 보니까 이질감이 아무래도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도만 잘 맞춰서 붙여주기만 해도 좀 이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꼬리 쪽으로 내려왔을 때 아까 이야기했죠. 좌우에 있는 이 다이아 모양의 금색은 도색이지만 나머지는 스티커입니다. 큼지막한 부분이 얘예요. 얘. 길쭉하게 딱 이 공간에 딱 맞게 재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빨간색 테두리가. 그래서 금색 라인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게 되고요. 날개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봤을 때 여기 좀 이질감 드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4개는 스티커예요. 그 안쪽에도 여기도 스티커고, 날개 아래쪽에 보면 이 안쪽에도 스티커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스티커지만 그래도 큼지막한 부분들, 이 물방울 모양의 금색 부분들과 바깥으로 갔을 때 이 검은색에 있는 금색 라인들 있죠. 디펜스 모드에서 정면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날개 안쪽을 봤을 때 안쪽에서 보이는 이 금색 라인들, 그리고 이 날개를 펼쳤을 때 보이는 이 검은 색깔 부분, 눈썹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죠. 전부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도색되어 있는 걸로 치면 날개가 가장 면적도 넓고 가장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맞아. 이 검은색 부분은 이 빨간색도 도색이에요. 금색과 빨간색과 검은색 파츠 위에다가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의외로 팔콘 상태에서도 가동이 되는 부분이 꽤나 자유로운 게 이 다리였어요. 다리가 안쪽이 살짝 이제 볼관절이기는 한데 가동 범위 좀 좁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기도 하고, 요 무릎 부분도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요거는 반대로 꺾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좋았고요. 발목 같은 경우도 회전도 되고 앞으로 굽혔다가 뒤로 뻗었다가 편하게 좀 만들어 줄 수 있어서 모양을 좀 요 부분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날개도 가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펴고 접고 이것뿐만 아니라 날개 뿌리 부분이 이렇게 회전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나중에 액션을 취하거나 할 때 좀 편하게 취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근데 요거 회전하는 거는 나중에 뭐 디펜스라든가 이때 빼고는 쓸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펼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 사실상 지금 움직인 부분들은 이제 디펜스 모드 때문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팔콘은 이 배 쪽에 조인트가 있어서 아까 천공선 베이스 있죠? 이 베이스 위에다 올려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전시해 줄 수 있고, 요 스탠드 같은 경우도 각도 조절이 좀 돼요. 베이스 자체에 톱니가 있어서 이 톱니를 통해서 베이스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딱 세워놓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해두는 것도 괜찮겠죠? 다음은 지라프와 디어스입니다. 가오 지라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오 지라프 같은 경우는 그 기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린의 기본 형상 제대로 지켜주고 있고요. 재미있었던 점이라 그러면은 조립하면서 좀 난감했던 부분인데, 정확히 난감보단 이거 뭐야 싶었던 부분인데, 뒷다리에 보면은 특유의 무늬가 도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을 보면은 여기는 스티커예요. 왜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합체를 했을 때 앞에 오는 부분은 도색인데 뒤로 가는 부분은 스티커 처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같은 파츠에 이 뒤에 그 은색 라인 있죠. 은색 라인은 또 이게 여기도 도색이에요. 왜 둘 다 도색? 왜 기왕 해줄 거면 다 해주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었고요. 자, 머리는 좀 그냥 귀엽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눈이 좀 싶긴 한데, 입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동을 시켜서 벌려줄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이제 목 쪽에 은색은 도색인데 나머지는 스티커입니다.
길게 스티커가 나 있어요. 그래서 붙이면서 좀 그래도 여긴 좀 도색 좀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뭐 그리고 몸통으로 내려오면은 여기도 좀 스티커예요. 갈색 부분들이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외였던 부분이기도 해요. 검은 색깔 바탕이다 보니까 좀 묻히는 경향이 있어서 생략할 수도 있었겠는데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의외로 잘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목 부분에도 금색으로 이제 스티커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 무장이 됐을 때, 이제 팔이 됐을 때 필살기를 쓰기 위한, 정확히는 팔이 됐을 때 쓰는 투구 같은 느낌이죠. 요거는 이 아랫입 있죠? 이 턱 부분, 이 턱 자체가 이게 스토퍼 역할을 하더라고요. 끼워 넣으면은 여기서 걸려가지고 안 빠지게 해주더라고요. 요건 꽤나 센스 있는 부분이었어요. 다음은 디어스입니다. 기본 몸통 구조나 이런 거는 뭐 디어스나 지라프나 비슷하죠? 비슷한 덕분인지 요 디어스 같은 경우는 반대쪽이 여기가 무늬가 도색이고요. 여기가 또 스티커입니다. 근데 또 금색 라인은 둘 다 도색이에요. 그 외에는 뭐 다리라든가 앞다리라든가 이런 데 스티커 조금씩 붙게 되고요. 굉장히 색깔이 좀 알록달록합니다. 지라프 같은 경우는 은색이다 보니까 좀 덜 어색하다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디어스 같은 경우는 금색이에요. 금색 완전 튀어요. 굉장히 이제 혼자 고귀한 느낌? 조금 그런 거 좀 있고요. 디어스 같은 경우는 이 목 뒤쪽이 의외로 여긴 분할입니다. 그래서 뿔 부분에 금색이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머리 쪽에도 이제 금색은 스티커, 여기는 스티커. 대신에 눈이 또 도색이죠. 그리고 라이노스 같은 경우는 마딜로도 똑같은데 이제 둘 다 이미 가오 머슬에서 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리뷰하고 만들었었던 파워 애니멀들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아까 이 박스에 있었던 이미지 있잖아요. 요거 딱 이 배치대로 한번 놨거든요. 근데 요 이미지에는 요 가오 콩이 없고 그리고 엘리펀트도 파란색이길래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다 그냥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직 안 들어간 게 중복되는 애들 있잖아요. 라이노스랑 마딜로 중복 있고 바이슨이랑 이글도 중복이 있고 타이거랑 샤크도 또 중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파워 애니멀은 더 많다. 굳이 따지면 지금 이미 요 한 화면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더 많다. 근데 가슴이 웅장해지긴 하네요. 이 모습 보니까 멋있다. 자, 그러면은 파워 애니멀도 다 살펴봤겠다. 합체해보도록 합시다. 백수 합체! 라이노스는 예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은 지라프랑 디어스 간단합니다. 머리 펴주고 목을 내려서 펴주고 다리를 위아래로 쭉쭉 뻗어가지고 접어줍니다. 그리고서 뒷다리만 그대로 넘기고 지라프는 꼬리도 안으로 넣어주죠. 이렇게 하고 지라프는 머리에 투구를 써야죠. 아까 봤었던 요 머리 파츠를 이펙트만 떼어내고 씌워줍니다. 이러면 지라프 준비 끝. 그리고 디어스 뭐 똑같아요. 앞다리 뒷다리 접어주고 몸통 자체를 이렇게 쭉 아예 내려서 직선으로 만들어주고 자, 이러면은 디어스도 준비 끝. 요렇게 한 뒤에 이카로스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카로스는 이 배 부분 검은 색깔 커버를 펼쳐줍니다. 그리고 한번 커버를 접고 완전히 펴주면 내부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하얀 색깔 몸통을 접어주고 그리고 머리를 내려서 가오 이카로스의 머리 부분을 잡아 끌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머리 다시 펴고 발 부분을 쭉 접어서 이 머리 옆에 여기 조인트 하얀 색깔 부분 여기다가 맞춰줄 거예요. 이때 다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접어주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오 이카로스도 준비가 끝! 그 전에 해주면 좋은 게 있죠. 디펜스 모드를 먼저 만들어 둡시다. 날개를 이렇게 펴서 그대로 덮어주도록 할게요. 디펜스 모드를 만들 때는 날개 한쪽에 이렇게 고정용 핀이 숨겨져 있거든요. 손톱으로 잘 걸어서 꺼내 줍시다. 그리고 날개 좌우를 연결을 해서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준 뒤에 나머지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서 이제 상하체 연결해주고 팔도 연결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팔, 다리가 다 붙고 날개를 그제서야 펼치면서 탄생 가오 이카로스!
완성! 야, 기존에 리뷰했었던 가오렌자 로봇들도 멋있었지만, 야, 이 가오 이카로스는 이 날개에서 오는 박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역시 가오 이카로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야, 역시 가오 이카로스. 가오렌자의 로봇들 중에서 저는 가오킹을 그래도 가장 좋아해요. 가장 베이직하고 최초의 로봇이기도 하다 보니까. 근데 가오 이카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최종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나더 그런 합체도 하긴 하지만 요것도 역시 최종기체의 위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요. 특히나 이 SMP에서는 이 과장된 날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날개,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슈트 액션이 나올 때는 이렇게 날개가 크지 못했거든요. 그걸 배려를 해서 날개를 이렇게 가장 안쪽을 접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접어주잖아요. 그래서 뒤를 한 칸, 이렇게 정확히 두 칸이구나. 두 칸의 날개를 없애요. 그러면은 이 슈트 액션 할 때의 날개 사이즈, 그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양쪽 다 해보도록 합시다. 그쵸? 아까보다 만지는 데에는 한결 편할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날개 길이 조절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만지는 데 좀 더 수월하겠다. 생각보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뒷모습. 개인적으로 가오 이카로스 뒷모습이 참 좋았어요. 제가 가오킹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가오킹은 이렇게 뒤에 다리들이 막 다리 막 이렇게 다 모여 있거든요. 이거는 뭐 가오 머슬도 막 이제 가오킹의 머리가 허리가 있다는 거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가오 이카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꼬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깔끔해요. 그래서 뒷모습도 참 이쁘기 때문에 어린 적에 그래도 가오렌자 중에는 가오킹과 가오 이카로스를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그래도 가오 이카로스가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동안 리뷰했었던 다른 로봇들도 꺼내봤습니다. 웅장하다. 웅장하다. 그 와중에 가오 바이슨 3대, 가오 이글 3대. 지금 이 화면에 참가하지 못한 게 이제 남는 가오 라이노스 앤 가오 마딜로 얘들이 남는데, 아무튼 가벼가 새롭네요. 빨리 이제 저거 대형 가오 라이온이랑 가오 엘리펀트도 파란 색깔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오 갓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출시하나.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 부분 아까 잠깐 봤지만 이렇게 전체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아까 얘기했듯 다 도색으로 일단 처리가 되어 있어요. 도색 상태도 꽤나 좋아서 어디 크게 미스가 나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박력 있는 인상이었고, 그리고 흉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발바닥이랑 제대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무늬라든가 이런 걸 하나로 이루고 있는 게 또 특징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지라프랑 요 디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정면에 나오는 부분은 도색이라 그랬잖아요. 예, 도색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팔 부분, 몸을 길게 만들어서 팔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양팔 전부 다 그런 형태인데, 잘 보면은 디어스 같은 경우는 뿔이 가동을 해요. 이렇게 뿔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회전도 됩니다. 회전도 되고, 그리고 이대로 크게 이렇게 조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아쉬운 게 있다면은 골다공증 정도겠네요. 그리고 뭐 하체야 뭐 가오 라이노스 마딜로니까 전에 가오 머슬 때 한번 열심히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가동은 어떨까? 날개 쪽은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머리 부분 고개 돌아갔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머리가 올라온 공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숙이는데도 굉장히 크게 숙여줄 수 있어요. 머리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숙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숙이거나 크게 들거나. 그리고 어깨에 보면은 어깨에도 관절이 많죠. 지금 여기 꺾여 있는 관절도 있고, 그래서 팔을 이렇게 크게 바깥으로 완전히 이렇게 빼줄 수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깨도 완전히 들어줄 수도 있거나 이렇게 막 바깥으로 빼주거나 막 앞뒤로 가동을 시키거나 이제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데, 팔을 앞으로 들 때 보면은 이게 날개가 너무 앞으로 와 있으면 꼬리랑 간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동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날개를 뒤로 이렇게 넘겨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팔 가동인데 지라프랑 디어스 둘 다 그런데요. 잡아서 당겨보면은 팔꿈치가 생겨요. 그래서 팔을 굽혀줄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회전도 가능한 데다가
이것도 허리 부분을 또 잡아당기면은 조인트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허리가 2단으로 길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을 이렇게 접을 때 아니면 팔꿈치 굽히고 다른 액션을 취하거나 막 이럴 때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믹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허리 가동이 좋은데 꼬리를 이렇게 뒤로 펼친 다음에 회전시켜 보면은 완전히 돌아갑니다. 걸리는 거 하나 없이 돌아가고요. 거기다가 요거 좌우로 이렇게 꺾을 수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요러면 또 포즈 잡을 때 좋거든요. 거기다가 허리를 크게 들고 크게 숙여주고가 가능해지죠. 허리 보면은 조인트가 안쪽에 숨겨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가오 멋을 때도 좀 느껴봤었던 건데 이카루스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느낄 수가 있네요. 요거는 거기다가 조인트들도 굉장히 튼튼해요. 허리를 뽑아보면은 아예 안쪽에 이렇게 아예 가동을 위한 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속에 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오 이카루스 이 친구. 그리고 스탠드를 활용을 한 공중 액션도 충분히 가능한데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잘 보면은 지금 가오 이카루스 꼬리에다가도 끼울 수가 있고요. 잘 보면 골반 뒤쪽도 원래 조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선택적으로 끼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포즈에 따라서 적당히 골라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베이스를 써도 좋지만 별도의 액션 베이스를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살기를 사용을 해봐야겠죠. 넥 스러스트! 일단 이펙트 파츠를 다시 지라프 머리에 달아주고 지라프의 목이 머리를 잡고 빼주면 길어집니다. 요 기믹이 다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달아줄게요. 악귀 돌관 넥 스러스트! 이펙트까지 들어있어서 완벽한 포즈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역시 이 미니프라 반다이의 미니프라 쪽은 진짜 전대물은 기깔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믹 다 넣어주려고 그러고 야 진짜 포즈도 잘 나오고 좋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필살기 천지역전 혼 크래쉬. 역시 가동이나 이런 게 액션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관절들도 많다 보니까 포즈 잡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히 과거 이 DX 시절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이 조그만한 친구가. 그리고 필살기 중 하나가 오버헤드 킥이잖아요. 근데 이 포즈 각도 어떻게 전시해야 할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센스 있는 게요. 머리 뒤쪽 뒤통수 뒤에 보면은 가오 이카루스 쪽 안쪽에 조인트 있어요. 이거를 일부러 이 포즈를 위해서 이 구멍을 만들어 놨대요. 궁극천기 이카루스 다이너마이트. 오버헤드 킥 포즈를 위해서 저 조인트를 목 뒤에 조인트. 와 저거 진짜 어마어마한 센스인 것 같아요. 야, 저 공간을 만들어서 심지어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미니프라 쪽에 이 전대 하시는 분들은 진짜 리얼 완전 진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즈도 포즈인데 이게 요 개발팀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장시간 디스플레이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거대한 이거를 이 조인트 하나가 견디기에는 아무래도 거꾸로 매단 상태는 유독 좀 힘들긴 하겠네요. 자, 그럼 바리에이션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어나더 풋 앤 암. 양팔은 가오 헌터에서 하체는 가오 킹에서 바이슨 해머헤드 울프를 활용하는 바리에이션입니다. 완성! 가오 이카루스 어나더 풋 앤 암. 새 정령 왕의 힘이 하나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작중에서도 주인공들이 놀라요. 뭐지 이 파워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힘이야 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때는 뭐 날개에서 빔을 쏘기도 하고 그치 이 상태에서 이제 특전 파츠죠. 요거 이카루스 브레이커 파츠를 이제 쓸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울프가 물고 있는 파츠가 일로 옮겨갑니다. 똑같은 파츠죠. 요거를 이제 요렇게 앞에다가 씌워주면 악귀 경멸 이카루스 브레이커. 아무래도 파워 애니멀들이 기본적으로 조인트가 다 똑같고 애초에 작중에도 다 이제 한 부위 교체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리에이션 만들고 그래도 충분히 멋지긴 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남는 가오 지라프와 가오 디어스를 가오킹에도 무장을 해봅시다. 자, 오른팔에 지라프를 장착해서 가오킹 스피어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반대로 디어스를 장착해서 가오킹 크로스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MP 가오 이카로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강렬합니다. 가오렌자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것들을 싫어하실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여있는데 이게 어떻게 싫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조합인가요? 이게 이렇게 다 모여있는 게. 야, 저는 약간 그 전대물 하면 특히나 가오렌자라든가 특히나 바리에이션이 많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봐보고 싶어 라고 매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SMP 라인업으로 가오렌자로 지금 그거를 좀 실현을 해보고 있지 않나 지금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속에 뭔가 충족되어가는 느낌이 있죠. 이제 켄타로스도 만들어야겠고 그리고 또 가오갓도 이제 나올 테니까 그것까지 다 여기에 이제 딱 옆에 딱 두면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실!